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할 것 없이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하원의 공화원 의원들이 법무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른바 슬러시 펀드를 은근슬쩍 다시 살려놓으려고 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한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 의원들도 뒤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법무부가 규칙을 새로 하나 공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행정기관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정부 인사이거나 단체에 지불금을 보내는 오바마 시대의 관행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월 달에 법무부에서 이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명의로 공고가 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에는 이제 어떤 행정기관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곳이라면 특별한 정부기관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외부 조직들한테 그것이 이제 단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외부인들한테 연방정부에 돈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것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돈을 받는 이러한 단체들이 간혹 상당한 정치성을 띠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비영리 단체인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랄라자 국가평의회, 그러니까 National Council of 랄라자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랄라자 국가평의회는 히스패닉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뭐 흑인 단체 중에 가장 큰 게 NAACP라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 이 히스패닉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이제 이 랄라자 국가평의회라는 단체인데 약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NCRL이라고 하는데요. 이 NCRL이라는 이 단체가 민간 조직이고 비영리 단체고요. 그들은 히스패닉계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비영리 단체죠. 이 단체에다가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적지 않게 나갑니다. 몇백만 달러씩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단체인데 미국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죠. 한인회들의 총연합회. 근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는 것이 있느냐? 단 1달러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히스패닉 단체인 이 단체에서는 몇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자료는 지금 NCRL이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군요. 2018년도로 끝나는 회계연도 말 결산을 내보낸 것인데 지금 전체 자기네들의 1년 총 예산이 500만 불이 좀 넘는 거로 나오죠. 900만 불인가요?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900만 불이 좀 넘는 거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424만 달러를 페더럴 그랜트로 받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NCLR이라는 이 단체가 순수하게 히스패닉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만 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민개혁,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경로, 추방 감소 이런 것들이 이 단체가 하는 캠페인들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추방자들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불법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운동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친이민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운동들이 특정 정당 그러니까 딱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바로 그거는 민주당 정책인데 라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한테 유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이 된 겁니다. 알게 모르게 NCLR이라는 조직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거에는 친민주당 조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비슷한 예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들의 민권이라든가 인권을 옹호하겠다라고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단체라든가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만들어진 단체 혹은 환경보호단체들, 이런 단체들 중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숫자가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운동들이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러한 운동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NCLR,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NCLR 이야기는 이 두 명의 의원들이 주동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서한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 외에도 국립어류야생생물재단, 그러니까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해가지고요. 야생동물 보호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것이, 야생동물 보호하는 단체에다가 준 돈이 어떻게 이것이 이제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뭐 기후변화, 환경보호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야생생물재단,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0년도 결산에 보고한 거에 보면은 자기네 예산이 총 1억 1,500만 불이 좀 넘습니다. 1억 1,500만 불이 넘는 엄청나게 큰 재단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연방정부 예산, 죄송합니다. 자기네들 총 예산이 지금 3억 5,500만 불이군요. 3억 5,500만 불인데 그 중에서 1억 1,500만 불이 연방기금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32%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운영비를, 그 적지 않죠. 1억 1,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로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물론 이제 NFW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1984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든 일종의 정부에 속해져 있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공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방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이 정부 조직은 아니면서, 하지만 뭐 의회의 감독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하는 활동들이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그거 별로 공정하지도 않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 스톱시켰었습니다. 뭐 완전히 스톱시킨 것은 아니었지만은 상당 부분 좀 제약을 둘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조용히 슬쩍 이렇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공지를 딱 띄우면서 다시 트럼프 때 세웠던 규정들을 싹 없애버리면서 예전에 버락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방 자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각 단체의 지원금으로 가면서 그 지원금이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데 쓰여지는데, 그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니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 돈이 쓰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때는 못하게 했는데 그걸 다시 할 수 있게 해놓겠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돈 쓰임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슬러시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말로 바꾸자 그러면은 불법 비자금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정치 자금을 형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뭐 국가 공동체 재투자 연합 뭐 이런 단체들도 거론이 됐고요. 서한에는 국가 공동체 재투자 연합 같은 경우에도 243만 불이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2020년에 전달이 됐는데, 이게 전체 이 단체 예산의 한 6.44% 정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 서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랜스 구든이라는 하원 의원이고요, 타미 투버빌이라는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해가지고 하원에서 20명, 상원에서 15명이 이 서한에 서명을 했습니다. 투버빌 의원이
이 두 의원이 이제 서로 그런 그 서한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투버벨 의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엘레바마주의 어번 대학교인가요? 엘레바마 대학인가요? 풋볼팀 코치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제 코치, 이 엘라바마에서 풋볼에 대한 인기는 미식축구 인기가 엄청납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서 경기장에 와 있을 정도로 10만 석 이런 게 막 꽉꽉 차니까요. 근데 엄청난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스포츠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코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 투버빌 코치가 있는 동안에 알라바마가 전국 대학교 풋볼 리그에서 막 그 1등을 계속하는 뭐 이런 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알라바마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처럼 취급받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그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법안 만들 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나온 법안 내용에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구든 의원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내년에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급진적인 의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회피할 결심을 하고 있다. 원래 전부 예산은 전부 다 의회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돈을 쓰니 말니 이런 예산안들에 개입하게 돼 있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공지해 놓은 내용은 뭐냐면 옛날 버락 오바마 때 했던 것처럼 연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재량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네들한테 일단 돈이 편성이 돼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돈에서 이거는 저기다 주자, 이건 저기다 주자 이런 식의 편성권을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특히 거기에 제3자 외부에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연방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제약을 두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의회가 이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 제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연방 법무부도 그냥 정치 검찰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 연방 에너지부도 그냥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환경 문제에 막 신경 쓰고 있고 연방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경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일선에서 난리를 쳐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바이든 행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대로 하고 있는 다 꼭두각시 장관들이 서 있는 보건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꼭두각시 장관들만 딱 앉혀놓고 그 소신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시키는 정치적인 의견에 의해서 다 정책을 결정하고 움직이게끔 이렇게 다 하부 구조를 만들어 놔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를 쥐고 있는 것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단체들한테 돈을 마구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각 부서에다가 줘버리면 각 부서들이 친민주당 단체들한테 그냥 돈을 막 뿌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심각한 거는 정부 예산의 이 한계치를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걸핏하면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연방 상원이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각 부처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슬러시 펀드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자금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각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이나 개인들을 통해서 비자금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 선거운동에 쓰이건 그나마 민주당 선거운동에 쓰이면 정치운동에 쓰였다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혹시 누구 개인 뒷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든 가족들이 아버지, 아들, 형제 뭐 해가지고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이제 대놓고 내 밑에 있는 너희들도 알아서 니들 거 챙겨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좀 위험한 일인 겁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이거는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서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투버빌 의원도 그렇고 구든 의원도 그렇고 하원과 상원에 각각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슬러시 펀드 지불 중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요.
연방정부가 정부에 있는 각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예산 집행한 디테일한 내역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의회에서 직접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끔 함부로 자기네 마음대로 무조건 이 나라 돈을 휘두르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제한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의회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도 50대 50이라 지금 공화당에서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두고 보자. 내년 1월이면은 이게 바뀌게 될 테니까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내년에 이러한 법안들이 다시 빠르게 재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는 될 수는 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는 하지만 일단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겠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나 나라 돈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네들 선거운동하는 데 써먹을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뒷주머니에 집어넣게 될지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혹시 조사가 벌어지면 이제 발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막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갈랜드에게 보낸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내무부 대리인들이 정부기관 합의들과 화해가 이서된 법원 명령을 알리는 트럼프 시절의 웹사이트를 해체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런 거 함부로 못하게 했고 전부 다 공시를 했거든요.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기관들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 이런 것들이 다 공시가 됐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서 허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법원의 명령이 이것은 줘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 전부 다 웹사이트에 공시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를 4월 달에 없애버렸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예. 옛날 기록인데 그냥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놔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냥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달에 5월 달에 공지를 하면서 이제 연방정부가 민간 단체들한테도 그랜트를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슬쩍, 물론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뒤로 슬쩍슬쩍 다 줘봤자 결국에는 이제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다가 각 부서에서 이제 회계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거니까요. 주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운영했던 웹사이트를 없앤 것은 이른바 소송과 합의로 알려진 환경기관들 사이에서 유사 관행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우호적인 이익 집단은 행정부가 승인하는 제한된 변경과 함께 연방 정책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한다. 그 기관은 결국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법원의 보호하에 선호되는 정책 결과를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이익 단체들은 납세자의 달러 상당액을 착복한다. 이게 이제 페더럴리스트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부 기관이 에너지부가 있다. 에너지부가 있는데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발표할 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 환경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송을 건다 이거죠. 그럼 소송을 걸었을 때 그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연방 정부한테 이 환경단체한테 얼마 줘라, 손해배상해라 라고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책도 바꾸고 나라 돈도 단체에다가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관련된 이익 단체들이 납세자들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다. 관련 단체들이 돈을 떼어먹는 건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게임을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여튼 그 투법일 의원이든 구돈 의원이든 어쨌든 좋은 의로운 일에 앞장서 줘서 저희는 감사하고요. 이러한 일들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원에서 15명만 서명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 50명인데 공화당 의원이. 하원도 지금 20명의 공화당 의원만 서명했다라는 것도 좀 안타깝다
지금 200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왜 20명만 서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공화당 의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낳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